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10강 AI 활용 조사자료 분석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인 노트북 L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찾은 자료, 내가 가진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검색으로 자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미 확보한 자료를 읽고 비교하고 핵심을 뽑고 보고서나 강의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더 중요한 때가 많습니다. 이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노트북 LM입니다. 노트북 LM은 구글이 개발한 개인화된 AI 연구 파트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업로드한 문서, 자료, 보고서, 논문, 회의록, 기사, 강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AI가 내용을 요약하고 질문에 답하고 핵심 쟁점을 정리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노트북 LM이 막연히 인터넷 전체에서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넣은 자료, 즉 소스에 기반해 답변한다는 점이죠. 이것을 흔히 그라운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AI가 허공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해서 답하도록 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보고서 5개, 회의 자료 3개, 기사 자료 10개를 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핵심 이슈가 무엇인가요? 교육 니즈와 현장 문제를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임원 보고용 핵심 포인트 5개만 뽑아주세요. 찬성 의견과 우려 의견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처럼 노트북 LM은 자료 기반 분석에 특화된 AI 보조 기구인 거죠. 자, 그러면 노트북 LM으로 만들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노트북 LM은 단순히 자료를 요약하는 도구가 아니죠.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오디오 오버뷰, 슬라이드 자료, 인포그래픽, 플래시카드, 퀴즈, 보고서 기반 학습 가이드, 마인드맵 같은 자료를 만들 수 있죠. 즉 하나의 자료를 넣어도 듣는 자료, 보는 자료, 복습 자료, 발표 자료, 학습 자료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이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자료 활용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하나의 보고서를 읽고 따로 요약하고 또 PPT 만들고 또 따로 퀴즈를 만들고 또 강의안을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용, 보고용, 강의용, 발표용 자료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듣는 학습의 진화, 오디오 오버뷰죠. 노트북 LM의 대표 기능 중 하나는 오디오 오버뷰입니다. 오디오 오버뷰는 AI 호스트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자료를 설명해주는 기능이죠.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바탕으로 2명의 AI 진행자가 대화하듯이 핵심 내용을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긴 보고서나 논문을 읽기 부담스러울 때 오디오 오버뷰를 활용하면 마치 전문가들이 옆에서 대화하며 설명해 주는 것처럼 자료의 핵심 흐름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자료를 팟캐스트처럼 듣는 기능, 특히 출퇴근 시간, 산책 시간, 이동 시간에 유용하죠. 눈으로 읽는 학습에서 귀로 듣는 학습으로 확장되는 것이니까요. 더 나아가 단순 요약뿐만 아니라 심층 분석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2명의 AI 호스트가 생동감 있게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자료의 주제와 쟁점을 분석하고 여러 주제를 연결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 기능은 단순히 편리한 기능이 아닌 거죠. 학습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자료를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자료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학습이 가능해진 것이죠.
청취자님, 최근에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했던 그 기업 교육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마 창을 여러 개 막 띄워놓고 동영상강의 소리는 음소거 해둔 채로 오로지 그 다음 버튼이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광클릭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 네. 어떻게든 수료질만 빨리 받아내려고 하는 그 익숙한 풍경이죠. 맞아요. 기업들은 매년 엄청난 예산이랑 수천 시간의 업무 시간을 투자해서 직원들을 교육한다고 하는데 정작 직원들은 피로감만 느끼고 실무에는 진짜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기묘한 현상.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보는 학습의 확장이에요. 비디오 오버뷰죠.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비디오 오버뷰입니다. 비디오 오버뷰는 자료 안에 있는 도표나 이미지, 표, 핵심 장면 등을 화면에 띄우면서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기능입니다. 즉, 시각 자료와 음성 설명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죠. 사람은 글만 볼 때보다 그림이나 도표, 이미지, 음성을 함께 접할 때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잡한 정책 보고서, 시장 분석 자료, 교육 결과 분석표, 설문 결과 자료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글로만 읽으면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비디오 오버뷰를 활용하면 자료 속 핵심, 도표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AI가 음성으로 설명해 줍니다. 보고 들으며 이해하는 자료 분석. 이렇게 되면 자료를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들으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강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매우 유용하죠. 긴 자료를 놓고 이 내용을 강의용으로 설명해줘.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도표 중심으로 풀어줘. 5분짜리 교육 영상 흐름으로 정리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교육 콘텐츠 기획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데이터 테이블과 인포그래픽이죠. 노트북 LM은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숫자나 비교 정보를 표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데이터 테이블 기능인 거예요. 자료 속에는 숫자, 조사 결과, 비교 항목, 통계, 기준 등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 표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때 노트북 LM을 활용하면 흩어진 정보를 찾아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표로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교육 만족도 조사 자료를 넣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점수, 개선 의견, 반복적으로 나온 불만 사항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각 자료의 주요 수치 및 의미를 비교표로 만들어 주세요. 교육과정별 장점과 개선점을 표로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료 속에 흩어져 있던 정보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로 정리되는 겁니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인포그래픽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해서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시장 동향 보고서를 넣고 이 자료의 핵심 흐름을 인포그래픽 형태로 정리해줘. 문제점, 원인, 해결 방안을 시각적으로 구분해줘. 강의 슬라이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핵심 구조를 정리해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테이블과 인포그래픽 표로 정리하고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게 되면 결국 노트북 LM은 자료를 단순히 읽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자료를 실무용 산출물로 바꾸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고서 생성과 학습 가이드 만들기입니다. 노트북 LM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보고서 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블로그 게시물, 직접 만들기 같은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브리핑 문서는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때 유용하죠.
학습 가이드는 교육용 자료나 복습 자료를 만들 때 좋습니다. 블로그 게시물은 읽기 쉬운 글 형태로 내용을 정리할 때 활용할 수 있죠. 직접 만들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구조와 스타일을 지정해서 맞춤형 보고서를 만들 때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업 교육 자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보고서를 넣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죠. 이 내용을 수강생용 학습 가이드로 정리해 주세요. 핵심 개념, 복습 질문, 적용 사례를 포함해 주세요. 교육 담당자용 브리핑 문서로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자료가 보고서, 학습 가이드, 블로그 글, 교육 자료로 다양하게 변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나 교육 담당자에게는 매우 실용적인 기능이죠. 다음으로는 플래시카드, 퀴즈, 마인드맵 활용입니다. 노트북 LM은 학습 자료를 만드는 데도 활용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것이 플래시카드, 퀴즈, 마인드맵입니다. 플래시카드는 핵심 개념을 짧게 정리해 반복 학습할 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 AI 개념, 프롬프트 원칙, 보안 주의사항, 업무 적용 사례 등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퀴즈는 학습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때 유용하죠. 강의를 마친 뒤 오늘 배운 내용으로 객관식 퀴즈 5개를 만들어 주세요. 실무 적용형 주관식 질문 3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복잡한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 좋습니다. 자료 속 핵심 주제, 하위 개념, 연결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마인드맵을 만든 뒤에는 그 마인드맵을 활용해서 다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인드맵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개념은 무엇인가요? 각 가지별로 강의 목차를 만들어 주세요. 이 구조를 바탕으로 5분 발표 원고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죠. 이처럼 노트북 LM은 단순 요약 도구를 넘어 학습을 설계하고 복습 자료를 만들고 강의 콘텐츠를 만드는 도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실무 활용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수강생 인터뷰, 만족도 조사, 강의 후기 자료를 넣고 교육 개선 포인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시장 보고서, 내부 회의록, 고객 피드백 자료를 넣고 사업 방향이나 개선 과제를 정리할 수 있죠. 강사는 교재, 논문, 기사, 정책 자료를 넣고 강의 원고, 퀴즈, 슬라이드 목차, 사례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관심 분야의 자료를 모아서 자기주도 학습 노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노트북 LM은 교육, 연구, 기획, 보고 학습, 콘텐츠 제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쪽 잘 활용될 수 있는 질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질문을 잘 해야 하죠. 단순히 이 자료 요약해줘 라고 묻는 것보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자료에서 핵심 문제점 3개와 개선 방안 3개를 정리해 주세요. 임원 보고용으로 5줄 요약해 주세요. 강의 원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풀어주세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표로 나누어 정리해 주세요. 초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퀴즈 5개를 만들어 주세요. 이 내용을 마인드맵 구조로 정리해 주세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AI의 답변도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트북 LM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돕고 개인화된 AI 연구 파트너이죠. 둘째, 핵심은 사용자가 직접 올린 소스에 기반해서 답변하는 그라운딩 방식이죠. 셋째, 오디오 오버뷰는 자료를 팟캐스트처럼 들으며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비디오 오버뷰는 도표와 이미지를 보면서 음성 설명까지 함께
들 수 있게 해주죠. 다섯째, 데이터 테이블은 흩어진 수치와 비교 정보를 표로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여섯째, 인포그래픽은 복잡한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일곱째, 보고서 생성, 학습 가이드, 플래시카드, 퀴즈, 마인드맵 기능을 활용하면 자료를 학습과 교육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결국 AI 시대에 중요한 것은 도구 자체가 아니죠. 그럼 뭘까요? 그것을 이해하고 바르게 쓰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사람의 역량입니다. AI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자료를 넣어 한번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요약도 하고 비교하고 듣고 보고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AI 활용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